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빌라 대 이제 웨스트햄. 자, 이 경기는 이제 FA컵 3라운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FA컵 64강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라운 그리고 맥길 그리고 수비에서 좀 파우토레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웨스트햄 역시 이제 보웬, 토디보 그리고 에메르손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뭐 추가로 보지 안토니오까지 지금 뭐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뭐 빌라나 좀 웨임이나 좀 축축 선수들의 이제 좀 결장이 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뭐 뉴캐슬 상대로 이제 좀 대패를 당하거나 안 그래도 흐름이 안 좋은 뭐 브라이튼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뭐 레스터 시티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로 인해 이제 홈에서는 지금 7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건 좀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웨인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갔지만 근래 이제 리버풀과 맨시티 상대로 대패를 당하며 이제 좀 흐름이 꺾였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최근에 뭐 불과 뭐 어제였죠. 네, 이제 포터 감독을 좀 새로 선임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환기를 좀 시킨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포터 감독 좀 체제에서의 그 좀 외엠은 좀 더 뭐 기대치가 좀 높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좀 최근 좀 흐름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 좀 감독을 좀 바꾸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변화 좀 깨하고 있는 그좀 외엠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빌라가 홈에서 강하고 그리고 흐름도 뭐 더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제 웨임에 비해서는 유리한 부분이 더 좀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문제는 지금 빌라가 이제 뭐 포워드 라인에서의 그런 좀 결장이 이제 좀 더 많아졌다 보니까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고, 그리고 이제 득점과 별개로 이제 이전보다 뭐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당장 뭐 빌라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레스터 상대로 2대1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최근 좀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좀 붕괴된 뭐 레스터 상대로 유스팅을 좀 많이 기록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좀 답답한 좀 공격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 좀 빌라의 그런 뭐 공격 전개나 흐름이 마냥 좀 좋다고는 보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뭐 빌라에 대한 좀 위험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일단 뭐 FA컵 64강전이다 보니까 중요도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양 팀 다 지금 라인업 변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라인업 변수가 이제 뭐 크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현재 뭐 지금 1.5대 그런 좀 뭐 빌라 승배당을 좀 가져가기는 저는 뭐 배당 대비 좀 너무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웨스트햄이 뭐 이제 감독을 좀 교체한 후에 이제 첫 경기를 좀 뛰기 때문에 요런 약간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저는 뭐 요거는 뭐 1.5대 뭐 빌라 승보다는 그래도 좀 두 배가 넘는 웨스트햄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뭐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요 경기는 내 배당 대비 이제 웨스트햄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웬 프랜승에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요 대 이제 셀타비고 라리가 경기. 자, 일단 라요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키퍼 한 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한 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확실히 팀 내 지금 핵심 포워드인 아스파스가 좀 결장 중인 거는 이제 셀타비고한테 있어서는 좀 타격이 크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식기 이전에 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걸 좀 필두로 리그 기준 3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거둔 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좋게 휴식기를 좀 맞이했던 그좀 라요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역시 이제 휴식기 직전에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이제 리그 11위로 이제 전반기를 좀 마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라요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12위로 이제 좀 셀타비고와 이제 승점 2점 차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뭐 양 팀 다 뭐 전반기는 좀 중위권 정도에서 좀 잘 마무리했다. 뭐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이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셀타비고가 홈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이 좋지만 그런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 및 득점기의 창출이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만큼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셀타비고 경기력은 대체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그리고 좀 공격적인 부분은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다만 근데 뭐 지금 라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셀타비고 상대로 지금 5년 넘게 승이 없을 정도로 상성상 좀 많이 약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셀타비고 상대로는 뭐 6경기 연속 골이 없을 정도로 라요가 많이 무기력한 그 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뭐 라요 역시 좀 셀타비고 상대로 이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셀타비고가 뭐 대체로 뭐 수비가 뭐 좋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런 뭐 셀타비고 상대로 뭐 라요가 지금 뭐 6경기 연속 골이 없었을 만큼 매번 좀 셀타비고의 좀 수비를 좀 뚫기는 많이 좀 어려워했다는 걸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이제 셀타비고뿐만 아니라 이제 라요의 그런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의 좀 기대치도 좀 떨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이 경기는 뭐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그좀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물론 뭐 이제 흐름적인 부분은 뭐 라요가 더 좋고, 그리고 셀타비고가 뭐 원정에서 약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라요한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각 이상으로 지금 상성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좀 클 수 있고, 그리고 뭐 라요가 뭐 셀타비고만 만나면은 좀처럼 공격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뭐 라요보다는 뭐 원정이긴 해도 뭐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셀타비고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셀타비고 프랜승의 2.5 준 언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레버쿠젠. 자, 일단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지금 크로스, 그리고 슈루터백, 그리고 질러 등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전력 누수가 큰, 좀 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좀 보니페이스가 결장 중이에요. 게다가 추가로 지금 뭐 자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의심의 사항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돌문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이제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며 이기는 경기가 이제 없었지만, 그래도 휴식기 직전 경기에서 뭐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럭저럭 잘 좀 전반기를 좀 매듭지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 뭐 볼프 상대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좋지 못한 그좀 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식 경기 기준 이제 8연승 중으로 최상의 모멘텀을 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매 경기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확실히 좀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뭐 공수 밸런스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기복 없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레버쿠젠이 왜 지금 뭐 8연승을 하고 있냐, 약간 뭐 이런 약간 좀 의문에 굉장히 좀 잘 좀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레버쿠젠이 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좀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이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플레이하다 보니까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팀이 지금 최근 맞붙을 때마다 매번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갔지만, 현재는 지금 두 팀 다 뭐 공격 전개나 그런 흐름이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챔스를 좀 병행하면서 이제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좀 치룰 때와 달리 이제 2주가량 쉬고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이제 체력 이슈 없이 공격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더 좀 수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양 팀 다 좀 기동성을 좀 살려서 좋은 그런 좀 공격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챔스를 좀 병행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더 좀 좋은 그런 공격 퀄리티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좀.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이제 뭐 4경기 연속 이제 레버쿠젠 상대로 좀 돌문이 진 적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이제 크로스, 이제 슈루터백, 뭐 이제 질레 등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좀 많고 그리고 최근 이제 돌문이 홈에서 3경기 연속 좀 승이 없을 만큼 지금 홈에서의 모멘텀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즌 좀 홈에서 전승 중일 때랑 좀 비교했을 때는 돌문이 좀 많이 가라앉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좀 돌문의 전력 누수 플러스 뭐 최근 좀 흐름이나 경기력을 레버쿠젠이 더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뭐 레버쿠젠이 그래도 뭐 연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레버쿠젠 승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버쿠젠 승에 2.5 위주로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코모 경기. 자, 일단 라치오 같은 경우는 자카니 그리고 이제 카스텔라노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라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지금 뭐 주축 포워드인 이제 카스텔라노스와 자카니가 전부 결장 중인 거는 이제 라추한테 있어서 이제 좀 타격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모코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좀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모 역시 어느 정도 지금 전력 누수가 큰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오누티자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을 좀 이어갈 때보다는 페이스가 다소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인터밀란 상대로 대패당한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대부분 경기 내용이 좀 좋았다 보니까 언제든 지금 뭐 반등할 만한 요소가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로마 상대로 라치오가 이제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점유율이나 뭐 슈팅 개수에서는 많이 앞서며 나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뭐 여전히 좀 기대치가 높은 그런 라치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코모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강등권에서는 이제 좀 벗어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다시 좀 반등할 만한 그좀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그좀 코모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뭐 라치오가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뭐 코모 상대로 라치오가 좀 중원에서 이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그래도 보다 더 라치오가 이제 유리하게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라치오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보고,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자카니에 이어 이제 카스텔라노스까지 지금 이제 지금 결장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지금 라치오의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라치오가 최근 좀 골 결정력이 이제 많이 좀 떨어졌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라치오가 좀 주도는 하되 공격에서 좀 삽질할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공격적인 좀 부분에서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삽질할 그런 좀 경우를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라초의 그런 좀 공격에서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이제 경기력이랑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좀 코모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좀 맞대결에서는 뭐 라치오가 코모 상대로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좀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라치오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더 좀 높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최근 심지어 이제 이전 맞대결에서 뭐 코모 상대로 뭐 라치오가 대승을 거둔 것도 이제 뭐 유로파와 좀 병행했을 때 그때 좀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휴식을 좀 취한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더 좀 그래도 기대될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그래도 뭐 주축 포워드들의 결장이 많은 라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라치오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네, 조금 뭐 TMI가 좀 길어져서 이제 좀 다른 길로 좀 샜는데 아무튼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치오 승 쪽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라치오 승에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낭트 대 모나코. 자, 리강 경기. 자, 일단 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발로군, 그리고 이제 마이사가 이제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추가로 지금 골로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장 의심인 상태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낭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뭐 브레스트 상대로 대패를 당한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제 괜찮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홈 릴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낭트의 그런 좀 경기들 좀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에서 뭐 파리와 릴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이제 렌 상대로 좀 이기는 등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종종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좀 그만큼 지금 고춧가루를 좀 잘 뿌리고 있는 좀 최근에 좀 낭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5경기 중에 이제 뭐 오브리그 팀 상대로 이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제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제 성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뭐 경기에서는 파리 상대로 좀 패배하며 이제 슈퍼컵 우승도 이제 좀 놓치고 말았어요.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좀 페이스가 좀 많이 좀 떨어진 거와 더불어 대체로 좀 잘 안 풀리고 있는 그좀 모나코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원정이라 해도 모나코가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는 최근 좀 공격 전개가 좋지가 못해요.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답답한 지금 공격 흐름을 좀 줄곧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원정에서 더 부각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리고 이제 홈에서 그런 좀 끈끈한 좀 낭트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모나코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가 이제 흘러가지 좀 않을 수 있다. 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점유는 뭐 모나코가 더 좀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좀 생각보다는 좀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최근 좀 모나코의 경기력이 좀 안 좋은 점과 더불어 이제 뭐 원정에서 이제 모나코가 지금 약세인 걸 좀 고려하면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게 좀 사실이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지금 모나코가 홈 낭트 상대로 4경기 연속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이제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낭트 홈에서는 이제 근 몇 년간 계속해서 좀 고전했던 모나코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뭐 추가로 뭐 이제 낭토와 달리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를 이제 사우디에서 좀 치렀기 때문에 이동 거리에 따른 이제 피로가 더 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뭐 이제 모나코보다는 낭트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낭트 프렌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낭트 프렌스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낭트 프렌스의 2.5점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르 대 릴 경기. 자, 일단 오세르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 이제 골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지금 현재 좀 오세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현재 지금 제그로바가 결장 중인 거죠. 릴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주전 키퍼인 레온이 없다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후방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이런 점 좀 고렸을 때 좀 직전 좀 경기에서 확실히 수비 조직력도 좀 안 좋았던 그런 좀 오세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한마디로 이제 좀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좀 경기로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릴 역시 이제 휴식기 이후에 낭트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좀 치렀지만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 네. 물론 뭐 여전히 좀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건 좀 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좀 약팀이 이제 뭐 낭트 상대로 이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후반기 좀 출발을 좀 다소 좀 삐끗했던 건 좀 릴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원정이라 해도 뭐 요 경기 역시 좀 릴이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세르가 아무래도 이제 원정에 비해 이제 홈에서 더더욱 좀 템포가 빠르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게 경기가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기존보다는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좀 흘러갈 수가 있고, 자, 게다가 이제 뭐 릴 역시 이제 뭐 템포 빠른 팀들 상대로 이제 주로 좀 맞불을 놓는 경우가 이제 이번 시즌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릴 역시 이제 기존보다 이제 템포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 자, 그리고 추가로 뭐 이제 두 팀 다 대체로 좀 라인을 올린 채로 이제 플레이하기 때문에 이제 수비 뒷공간이 곧잘 좀 뚫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오세르보다는 릴이 더 이제 수비에서 안정감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라인 조율 또한 릴이 더 좋다 보니까 오세르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수비를 이제 좀 보일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오세르가 홈에서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최근 이제 오세르의 흐름이 이제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스트라스부르전에서 이제 보였듯이 전력 누수가 큰 상태에서 경기를 좀 치렀을 때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던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제 아무리 지금 오세르가 홈이라 해도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뭐 요인들을 다 고려하면은 저는 요 경기는 릴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나은 선택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릴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릴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릴승에 2.5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르디비시 경기 시타르트 대 고에드. 자, 일단 시타르트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자, 그리고 원정팀 뭐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타르트가 이제 휴식기 전에는 이제 리그 연승을 좀 거두며 잘 좀 마무리했고, 그리고 그중 이제 이번 시즌 최고의 주가를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위트레트 상대로 5대2 대승을 좀 거두며 놀라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에 이제 5골을 좀 몰아치면서 폭발적인 득점을 보였던 그런 좀 미트레트 전에 그 시타르트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경기는 이제 시타르트가 홈이 아닌 이제 원정에서 이제 위트레트를 좀 잡았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다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런 지금 시타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고에드 역시 현재 뭐 공식 경기 기준 뭐 4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갈수록 지금 경기력이 이제 좀 좋아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에드도 이제 좀 초반에는 많이 좀 헤매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점점 이제 뭐 경기력이나 좀 조직력이 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타르트의 볼 점유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고어헤드가 이제 비교적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근래 두 팀 다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며 좋은 공격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휴식기 이전처럼만 공격을 좀 풀어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좋은 공격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휴식기 뭐 이전에 뭐 두 팀 다 뭐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좀 좋았고, 그리고 특히 좀 공격 전환이 좀 빨라 역습 전개가 좀 날카로웠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공격들만 좀 보인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두 팀 다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뭐 이제 고어헤드도 뭐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 지금 리그 기준 원정에서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좀처럼 뭐 결과를 좀 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최근 모멘텀이 더 물오른 팀은 이제 시타르트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시타르트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홈팀 시타르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시타르트 프랜스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트 프랜스의 2.5줄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워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